내가 나를 사랑해주질 않으니 남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 이 굴레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었을까? 부족한 인간이 멈출 줄을 모르고 부족한 부모가 되어 자식을 옥죄고 최후엔 스스로마저 망가뜨리는 이 굴레가 지겨웠다. 듣는 웹툰 웹툰이스타 376화 송희연 50살 이혼 한 달 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일단 저희 쉬려고 쉰 게 아니고 그 녹음 파일 날리신 얘기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요 몇 년간 없었는데? 아닌가? 있었나? 뭐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사라진 건데. 저 몇 년 전쯤에 제가 그 코드 뽑아서 날라간 기억이 아니, 한 번 진짜 개 어이없는 게 녹음 끝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드를 딱 뽑았어. 보니 꺼져 있는 거야. 저장한 줄 알았죠. 아, 그런. 그래서 그때는 그 자리에서 아마 녹음 다시 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오토 세이브가 없었다. 그거 진짜 몇 년 전 얘기예요. 4년 됐어, 앙팡님 4년. 계셨을 네, 때. 4년. 앙팡이 죽은 것처럼 말하지 마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 뭐 액땜이라고 치고 그럴 수도 네, 있지. 넘어가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맞습니다.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네. 뭐 난 아니니까. 정우가 그랬으니까. 네. 이걸 인재네. 자연재해 아니네. 그렇죠. 인재죠, 인재. 모든 사고는 인재입니다. 네. 네. 기후위기도 인재잖아요. 네. 아, 그런 그렇죠. 것처럼. 네. 농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게 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네. 저희 무협 다뤘을 때 네네. 장르 언박싱에서 장가계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아, 신장 위구르예요. 아 그래요? 네, 서쪽 끝에 서쪽 끝. 네. 거기서 넘어오면 히말라야거든요. 히말라야 타고 넘어온다고 생각하고 근데 잠깐만 장가계 밑에는 바다가 있잖아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집에 가면서. 집에 가면서. 항상 그런 거 집에 갈 때 생각이 나죠. 그렇습니다. 그거 정정을 좀 드리고 오늘 녹음할 거 어떤 작품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오늘 소개할 작품은 저희 지난번에 감자 작가님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웹툰이스타의 유구한 전통에 따르면은 이제 작가님 인터뷰를 하면은 그 작가님이 추천해주신 작품을 리뷰하는 그렇죠. 불려온 사람은 공물을 바치고 가야 한다. 공물인가 과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감자 작가님이 지정해주신 작품 송희연 50살 이혼 한 달 차라는 작품을 오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인유유 작가님이 연재 중이시고요. 목요일에 매주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연재된 계기가 약간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독특한 건 아닌데 최근에 생긴 일단 공모전 시스템, 작년에 생긴 공모전 시스템이죠. 그렇죠. 연재 직행열차라는 게 있어요. 이 연재 직행열차가 뭐냐면 준비된 작품 지금 당장 주시면 지금 와라. 가장 빠르게 검토해드리겠습니다라는 건데 이걸 만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작가님들의 요즘 제가 되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요. 뭐냐, 이거 네이버가 좋아할까? 아 진짜요? 이거 카카오가 좋아할까? 이걸 되게 고민을 하세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나를 좋아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고민할 만하죠. 고민할 만하지. 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의도적으로 떨쳐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나를 좋아할까? 당연히 고민되지. 근데 그걸 생각할 시간에 얘 마음에 들려면 뭘 해야 되지를 고민할 시간에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네. 그거 맞죠. 근데 그런 것처럼 원고를 가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몸을 비틀어가지고 여기다가 딱 꽂아놓으면은 이게 레고처럼 딱 붙지 않을까? 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원고 준비를 하시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얘가 좋아하겠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원래 쓰던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버벅거리게 돼요. 되게 이제 찌질해지고 찐따처럼 돼가지고 집에 가서 울거든요. 막 저처럼 막 그 장가계라고 해서 멍청이 이러면서 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만들었던 작품 중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렸던 거 있죠. 그걸 가져와 봐라 라고 만든 공모전이에요. 지금 바로 연재 들어갈 수 있는 작품들 가져와 봐라. 저도 이거 처음 봐가지고 찾아보니까는 뭐 기존에 이제 연재하셨던 작가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분들 중에서도 졸업 작품으로 내놨는데 재밌는 것 같은 게 있다 하면 내놓으라고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비롯한 모든 플랫폼이 그게 고민이에요. 팔리는 작품만 필요한 게 아닌데 전부 팔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그 욕망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는 거야. 마동석처럼 이렇게 덩치가 엄청 좋으신 분이 그 메이드복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될 건 없지. 안 될 건 없지만 물론 그런 취향도 있죠. 사실 맛을 모르는 거 아닐까요, 당신이?
여기까지만. 잘못된 예시라고 제가 네.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좀 많이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드신 작품 중에 이 작품의 매력이 확실하다. 그런 작품들을 픽해서 바로 연재 넣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많이 모으고 있고 이미 한 쿨 돌았습니다. 진돌 작가님의 진돌 헤디만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 그게 연재직행. 네. 오. 맞아요. 그런 작품들이 한 쿨 돌았고 이 작품도 이제 아마 여름에 뽑았을 거예요. 근데 이 취지를 들으니까 약간 이 송희연 이 작품이 좀 더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이해가 되셨는지는 뒤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25년 1월 1일 날 프롤로그가 올라왔습니다. 아마 네. 우리 나이 옛날 나이 기준으로 1월 1일에 50세가 되셨나 봐요. 옛날에 나이를 그렇게 먹었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방송 녹음 기준으로 지금 몇 화까지 업로드가 됐나요? 현재 26화까지 무료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29화까지가 미리 보기가 업로드가 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이면 한 30화 정도까지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이해가 됐는지는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했으니까 일단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줄거리를 들어봐야겠죠? 네, 공식 줄거리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50살에 이제 이혼녀가 된 송희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던 송희연은 중년 연애 시장에 발을 들인다. 다시 만난 첫사랑, 처음 얻은 쾌락과 관심, 잃어버렸던 청춘, 잇따른 배신, 모두가 말린 재혼, 엄마로 남을 것인가, 여자로 남을 것인가, 행복해지고 싶어. 딱 이 마지막 말이 진짜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식 줄거리만 보면 일단 이혼했어요. 그리고 중년 연애 시장에 발을 들였다. 네. 여기가 또 이제 기가 막힌 치정극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아니 사랑과 전쟁이 그토록 오랫동안 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근데 또 완전 막장 드라마의 그런 치정극 얘기는 또 아니긴 해요. 그렇죠. 평범한 얘기예요. 음. 근데 이걸 이제 처음 오랜만에 겪어보는 거죠. 처음은 아니더라도 옛날에 결혼했다가 지금 이제 이혼했으니까 오랜만에 겪어보는 솔로의 생활인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도파민의 역치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과도한 도파민이 주입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요즘 그 치정 막장극이 너무 웹툰에도 많아가지고 약간 막 그 얼마나 흥미진진한 중년에 막 이런 거를 기대하실까봐 이야기를 하는 그쵸. 건데 이 작품은 저거 불륜 같은데 싶은 게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게 약간 현실에 있을 법한 정도로 나와요. 막 그런 도파민 터지는 그런 치정극은 아니긴 합니다. 그 친구 이상 연인 미만이라는 아, 그런 그러니까, 느낌의 사이들. 어라 저거 되나?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딱 이 정도 그죠?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 아직까지는. 남의 엄마 얘기라면 그럴 수 있지 싶은데 우리 엄마 얘기라면 어라 싶은. 맞아요. 진짜 딱 그거예요. 남의 엄마여도면 괜찮은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친구 엄마 말고 아, 완전 생판남. 인터넷 생판. 썰로 봤어. 그쵸.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왜?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구나 약간 이런데. 약간 찝찝하긴 해.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와이낫인데 우리 엄마라면 엄마?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갑자기 이혼을 했어요. 맞아요. 이혼 씨가 남편이 바람나가지고. 남편 너무 전형적인 쓰레기예요. 네. 그러니까 한여름 7, 8월에 한 이틀 동안 수거 안 해가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열어보기 싫어요. 그날 뭐가 들었는지. 그런 놈입니다. 근데 그래서 갑자기 바람나가지고 젊은 여자랑 바람나가지고 이제 너랑은 못 살겠다. 이혼해줘라 하고 이혼 당해요. 심지어 뭐 전에도 잘해주지 않았잖아요. 네. 잘해준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쓰레기였는데 더 쓰레기가 됐어요. 바닥이 여기가 아니었네 싶은 거지. 그리고 여전히 바닥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작중에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등장해요. 오래 살아 이런 놈들 또. 욕을 해주면 안 됩니다. 무관심을 줘야 돼. 근데 요즘에는 또 무관심을 주면 극우화돼가지고. 근데 여기 저희 시기가 막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렇게 이현 씨는 네. 혼자가 됐잖아요. 근데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애들도 이제 결혼해서 집 나가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혼자 남은 거야. 이혼하고 나서.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거 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군대 전역하고 나면 다음날이 있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 약간 그 벙찌게 안 되는. 해도 돼. 아침 점호가 없어? 이제 뭘 해야 되지?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뭘 하지? 일어나면 씻나? 일단 씻어야겠지? 씻으면서 생각하는 거야. 아닌가 밥을 먼저 먹나? 막 이런 생각하는 거야. 이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지 막. 그쵸, 밖에 그쵸. 나갈까, 막 집에서 뭘 할까, 막 이런. 하루가 왜 이렇게 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상황에 처해요. 그래서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능 끝난 고3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자유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저 그때는 이제 끝나면은 뭘 하고 놀아야지라가 준비된 상태니까 이게 요땅 하면은 이제 나 이거 하러 가야지 이러고 그죠. 막 뛰쳐 나가는데 근데 이현 씨는 일상이 내일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부터 끝인 거예요. 맞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이 자유가 내게 맞나? 이래도 되나? 뭘 해야 되지? 이게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던 사이에 큰딸이 이 사람도 효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효녀까지는 작품에 선역은 없어요. 이현 씨 완벽하게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 오. 근데 사실 그게 현실이죠. 현실이죠. 아, 근데 딸이 집안일 도와달라고 부르거든요. 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니까요. 내가 쓰일 만한 데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뭔가 내가 할 게 있다라는 게 되게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이게 요즘에 제가 진격의 거인을 다시 봤거든요. 여기서 느껴지는 거지. 우리 모두는 무언가의 노예다.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그렇구나. 자유의 노예였구나. 네, 자유의 송희연 노예였던 씨, 거지. 사실. 그렇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이제 막 혼자가 됐으니까 주변에 알릴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렇게 나 이혼했어 이게 아니고 접선해가지고 나 사실 이혼했어 이렇게 알려요. 맞아요. 그 친구들이 소문을 쟤 이혼했대라고 알려. 그래갖고 친구들이 이제 나이트를 데리고 가고 이제 야 즐겨 막 이러면서 그게 1화 내용이죠. 네. 다시 우리 젊음이야 이러면서 즐겨 말하면서 우리 청바지 막 이러면서 즐긴단 말이지. 청바지. 와. 청바지 뭔지 아세요? 청춘 뭐였지? 청춘은 바로 지금. 그러면서 나이트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부킹을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현 씨의 삶이 조금씩 자기가 생각했던 궤도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부킹이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혼자 오셨어요? 몇 명이서 오셨어요? 그런 걸 이제 부킹이라고 합니다. 부킹은 합석이죠. 부킹은 이제 그 나이트에 가면은 이 웨이터들이 있어요. 왜 잘하시지? 그 웨이터 이제 막 그 강호동 막 이런 일 하는 웨이터들 있거든요. 그쵸. 걔한테 10,000원 찔러주면 이렇게 해갖고 합석시켜 줍니다. 그런 걸 이제 부킹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가지고 즉석 만남을 하는 거죠. 그런 즉석 만남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나치 근데 막 살아온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만날 만한 그 삶의 궤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조금씩 치정극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실 거예요. 아까 이게 왜 이렇게 됐구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신 배경을 알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됐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연재직행열차 봤을 때 아니 다른 작품도 바로 준비된 작품을 투고할 텐데 이게 뭔가 그렇게 엄청 특별한 방식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뭔가 상업적인 그러니까 그 네이버는 이런 걸 좋아하겠지를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하고 싶다. 이야기를 한 작품을 약간 뭔가 이거는 그런 상업적으로 완전 잘 팔릴 걸 의도하고 만들진 않았지만 이 작품만의 분명한 색이 있구나라는 거를 뽑는 제도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작품이 왜 연재된지 알겠다. 지금까지 저희가 초반부만 소개한 거잖아요. 그냥 고구마 밭이에요. 맞아요. 보는 내내 답답함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초반은 약간 그래도 좀 그렇지. 초반은 좀 약간 답답하다기보다 약간 그 남의 약간 네이트판 썰 읽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네이트판 썰도 답답해 하고 악플 달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후반 지금 사실 뭐 연재가 엄청 많이 되진 않았지만 좀 중후반으로 가면 송희연 씨 약간 이렇게 되고 초반에는 오 약간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치. 아직 라포 형성이 안 돼가지고 남의 얘기인 거야. 약간 그 순진한 여성이 이혼 당하고 뭔가 자신의 자유와 욕망을 찾아 떠나는 그런 얘기보다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다가 좀 라포 형성이 되고 나면 아이고 선생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일단 10등 맞절한 송희연 씨부터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송희연 씨는 일단 좀 인생을 보면 조금 기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어머니도 좀 어릴 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혼자 남은 거죠. 이제 그래서 10대 때부터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야간학교 다니고 약간 딱 저희 어머니 세대쯤의 이야기 한 70년대 80년대에 학창 시절을 보냈을 아직 세미님은 국가 공인 청년입니다. 그쵸. 나 청년. 네. 저는 이제 아니에요. 곧 따라가겠습니다. 예.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야간 학교를 다니고 공장에서 일하고 이랬는데 근데 그럼 유일한 가족이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잖아요.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도
쓰레기였던 거죠. 음. 오빠는 이제 술 마시면은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오빠였고, 그래서 송희연 씨는 20살 때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게 탈출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쵸. 탈출인 줄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 탈출구인 줄 알고 했으나 사실은 그곳이 지옥이었다. 이것도 네. 왜 이렇게 진격거 같지? 그날 이혼은 떠올렸다. 그러니까 벽 밖으로 나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 벽 밖도 지옥이었다. 다 죽여버리는 우리 자유로워질 수 결혼하면 있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지옥이었다. 거죠. 그래서 남편은 바람도 피고 막 남편도 때리고 막 이랬죠. 이게 그 왜 보통 차에 비유하잖아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음. 히치하이킹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네. 탈출하려고 히치하이킹을 했는데 그 차가 그렇습니다. 음. 아, 네. 똥차였던 음. 거죠. 근데 탈출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음. 딱히 그러니까 야간 학교 다녔고 음. 막 엄청 뭐 재주가 있거나 이런 음. 것도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럼 이혼하고 나 혼자 잘 살아야지 막 이렇게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냥 버텼습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혼자서 뭘 한다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거 없고 일종의 가스라이팅인 거지. 너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게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오빠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쌓여오다 보니까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남편이 필요해. 그리고 이 오빠가 싫으니까 탈출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남편을 필요로 하는 만큼 남편이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들려면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계속 해놔야 돼가 됐던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해야 돼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이 약간 지금 완전 동시대가 아니라 살짝 옛날 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 사실 뭐 지금이야 뭐 우리 안 맞아? 이혼해 약간 이렇게 이혼을 좀 더 뭐라고 쉽게 캐주얼하게 됐죠. 네. 그렇게 됐지만 사실 저희 윗세대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그죠. 흠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그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그럼 놀림감이었어요. 맞아요. 그랬던 시절이야. 근데 이게 점점 이혼율이 40% 50% 육박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무런 흠이 안 됐죠. 이게 좋은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결혼으로 가족이 맺어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 시대는 그게 아니었던 거야. 제가 놀림받던 그때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송희연 씨는 힘들었고 남편이 이랬지만 이혼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그러니까 특히 맞아. 그 시절 부모님은 약간 이혼하면은 저 부모 없는 자식 약간 이런 욕을 듣는 그런 시절이었기 네, 때문에 이게 그죠. 저 엄마가 없어서 저런다. 맞아요. 그러니까 막 가정교육을 막 어쩌고 가정교육을 50%만 받아가지고 50% 아. 그래서 약간 애들 생각해서 참는다 이런 느낌도 있어서 너희 때문에 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다 장성을 했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남편이 바라면서 야 이혼해 이러면서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약간 호르몬의 변화도 있는 시기잖아요. 소위 말해 갱년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약간 그 송희연 씨 자체가 좀 감성적인 사람이야. 약간 생긴 것도 좀 약간 살짝 안쓰러운 느낌의 뭔가. 애처로운 약간 좋게 말하면 청초한. 그래요? 나쁘게 말하면 초반에는 약간 그런 이미지 네, 아니에요? 맞아요. 청초한 이미지. 5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보이는 얼굴로 묘사가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나쁘게 말하면 나이브한 사람이죠. 약간 순진한 너무 좋게 말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제 순진해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의미. 네.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한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해방감이나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과 너무 다른 삶을 살게 되니까. 그래서 약간 이거는 전 이 송희연 씨 주변에 문제도 좀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주관이 없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야 그럼 이거 해 이렇게 저거 해 하고 끌고 다니는데 그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나이트였던 거고 그렇죠. 막 그 동네 이제 중년들의 그 등산 모임처럼 여기는 골프장에서 스크린 골프에서 모임이 있죠. 뭔가 하고 약간 그런데 네. 자꾸 데려가니까 그게 나쁜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들이 나쁜 거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과 네.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문제인데 맞아요. 약간 송희연 씨가 거기 끌려다니면서 이게 맞나? 근데 여기서 좀 안 해본 거니까 뭔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상태로. 맞아요. 이게
지금 이제 이따가 인물 소개 쭉 하고 갈까 했는데 여기서 바로바로 좀 얘기를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송희연 씨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게 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중년들이 놀만한 게 진짜 없어요. 중년들이 하고 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뭘 하는 게 이제 미덕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들이랑 뭘 할래도 그것도 되게 힘들어. 그리고 가족 단위로 이제 애들이 다 장성한 다음에 하기가 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장소도 없고요. 놀 거리도 없어요. 등산밖에 없는 거야. 등산을 가자 그러면 가실 거예요? 부모님 가자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요즘 당구를 치십니다. 그럼 되게 건전한 취미인가요? 본인은 부모님이 갑자기 등산에 빠지셨어. 그래서 가자 하고 자 1호기 2호기 나와 해가지고 오늘은 청계산이다 이렇게 갑자기 가면 가실 거예요? 한두 번은 갈 수도 있겠죠. 한두 번은 가지. 그렇죠. 매주. 그치 거기서 이제 걸리는 거죠. 저는 바쁜 일정이 있어서 킹루 보러 가야 돼가지고. 저 페스티벌을 가야 해요. 그치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효도의 의미로 한두 번 해드리는 거지 같이 즐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같이 즐길 수 있는 취미가 가족 단위에서 완전히 분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게러지에서 아빠가 쓰던 거 아들이 물려받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구 사용하는 법을 아빠가 알려주고 이런 약간 전통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릴 때 어떤 애들이 난 아빠 없이 커가지고 못도 하나 못 봐가 이게 밈이거든요. 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뭐가 있지 생각해보면 딱히 없는 것 같은 거야.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거,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거 이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지. 근데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즐길 문화 자체가 없어. 아빠 당구 치러 가자는데 같이 가실 거예요? 저 몇 번 가서 배운 적 있어요. 끌려갔나요?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이었나요? 그때는 그 당시에 친구들이랑 당구장을 갔던 때라서 약간 그러면 아빠한테 배워봐야지 하고. 아빠 몇 쳐? 아빠 300 이상인데. 근데 저는 포켓볼을 친 거였는데 아빠는 그 3구 당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네. 아빠 화이팅.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 포켓볼은 당구가 아니야. 그죠. 이렇게 당구가 돼버리면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배우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중년들이 놀거리 없음이 방금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송희연 씨와 나머지 친구들을 통해서 그 놀거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게 팍팍했고 지금 이게 한 2000년대 초반 정도, 초중반 정도가 배경이니까 이 사람들 젊었을 때는 80년대, 90년대예요. 8, 90년대에 우리나라의 취향 없음이 이때 문제가 되는 거야. 취향이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술 마시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니까 술 마시면 흥나잖아요. 그러면 노래방 가고 나이트 가고 이제 돈 좀 벌었어. 그러면 에이 그런 걸 하냐 골프 쳐.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 세대 사람들을 묘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정확해. 그리고 딱 저희 부모님 세대거든요. 이 송희연 씨가 나이 말고 네. 이 당시로 보면.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취향을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는 되게 특이한 사람이니까 취향이 너무 많아서 타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친구들의 부모님들을 보면 안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그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저희 어머님 세대가 딱 이 세대에 걸치다 보니까는 지금 뭐 한 번씩 연락을 드리면 뭐 하고 있었냐면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다. 맞아. 그거 말고는 없어요. 밖에 나가냐 운동은 좀 하시긴 하시는데 그거 아니면 뭐 하냐 하면 집안일 하다가 시간 남으면 넷플릭스 본다. 그게 끝이더라고요. 넷플릭스 보시면 다행으로 하세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넷플릭스 많이 보시거든요. 엄청 근데 많이 보시죠. 그게 뭔가 콘텐츠를 즐긴다. 그게 아니야. 콘텐츠를 즐기는 게 아니고 거의 대용이야.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그냥 TV 틀어놓잖아요. 그거의 대용인 거지. 그러니까 막 저희처럼 예를 들어 막 작품 보고 막 이 작품만 막 이런 점이 좋았어 막 이렇게 막 리뷰하고 막 이런 게 사사기요 막 아니라고. 그냥 약간 뭐 봐? 뭐였지? 삼국지 봐. 약간 초한지 막 70부작 막 이런. 내용은 다 이미 알아. 대사도 대충 알아. 그런 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오타쿠의 노화라고. 그게 오타쿠면 노화다. 심지어 그건 오타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대중적인 콘텐츠인데 내가 소비하기 편한 거, 거슬리지 않는 거, 거슬리지 않는 걸 틀어놓는 거지. 그게 취향이 있긴 한 거죠. 삼국지라는 취향이. 그렇죠. 근데 그게 뭐든 상관없는 거야. 사실 그건 취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취미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요. 배경음인 거야. 백색소음인 거지. 그게 저는 좀 이현 씨를 보면서 되게 약간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산업화되던 시절에 사람의 취향 같은 게 뭐가 중요해 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취향이 제일 중요한 시기지만 그렇죠. 그런 시기에 사실은 사회 제도적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안에서도 또래 집단 안에서 나름 조금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고 아,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용해 먹고. 네. 그러니까 그게 와, 너무 적나라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좀 날것의 것을 보는 느낌이 네. 없잖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날것의 것을 또 잘 보여주는 사람 박기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계속 언급됐던 이연의 전 남편입니다. 네, 아까 아까 비유 다시 한번 해주시죠. 7, 8월에 한 이틀 정도 수거해가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통. 아 끔찍해. 한여름이라는 게 너무 끔찍해. 그 안에서 크툴루 같은 거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이제 소개했을 때 뭐 손찌검하고 뭐 바람 피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정말 저는 충격이었던 게 이혼하기 10년 전에는 집에도 잘 안 들어갔고 생활비도 안 줬대요. 그러니까 일을 사실 송현 씨가 다 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현 씨는 그냥 혼자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진짜 갑자기 사업 세금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진짜. 브라질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업 때문에 이혼한다고 해놓고서는 알고 보니까는 아까 계속 언급됐던 12살 어린 여자랑 살림을 차린 계획적인 이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진짜 너무 열받는다. 이혼 전에도 이제 이혼을 계속 폭행한 것뿐만 아니라 무식한 여자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주 초반이라서 조금 지금으로서는 이제 처음에 이거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안 나왔지만 지금 미리 보기쯤 보면은 좀 생각이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연을 아주 그냥 봉으로 본 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미리 보기 봐도 뭐 이 판단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긴 하죠. 그냥 그러니까 근데 봉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 막 뜯어 먹을 게 있어야 봉이지. 그냥 약간 내 건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거지. 그 도구로 생각하는 거지. 그쵸. 도구가 봉은 봉이야. 철봉 같은 거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덜 돼 먹어서 이런 거지 행동 자체도 좀 악하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맞아요. 전 이 태도가 가부장인데 네. 더 나쁜 가부장. 네. 악한 가부장. 네. 근데 저는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만든 건 어찌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호의 가족들, 그러니까 친가?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안 혼나서 그래요. 진짜 더럽게 혼나 보면 그러니까 자기 혼낼 수 있는 사람에서 안 이러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요. 전형적인 강약약강. 예.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강약약강이라는 말이 정확한 게 자기한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못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상. 그러니까 남성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폭력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남자답다고 생각하고 마초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2000년대인데 80년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 최고 업적이 젊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어린 여자 만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좀 고장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미 첫째 딸인데요. 일단 유미는 사랑하는 남편이랑 유치원 다니는 이쁜 딸이 있는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가정의 유부녀입니다. 아직 유치원 다니는 딸이 있으니까 이제 가사를 보는 것만으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주변 사람들이랑 아직 못 친해져가지고 좀 외로워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엄마까지 속을 썩입니다. 키울 딸이 둘이야 지금. 약간 저를 보면서 이런 딸들이 진짜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간 좀 얄미운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자기 애 필요할 키우는 때만. 거 필요할 때만 엄마 찾고 엄마한테 약간 육아 다 떠넘기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묘사가 되는데 점점 묘사가 될수록 그 유미가 겪는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 그 아파트 내에서 막 그 자녀 엄마들과의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라던가, 그리고 이 딸을 맡겨놓은 유미의 엄마인 송희연 씨가 벌이는 문제들이라던가. 엄마인데 분명히. 아니, 그거죠. 엄마면 다 맡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아. 엄마는 다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엄마한테도 문제가 있어. 라는 걸 깨닫는 때가 진짜 어른이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약간 충격적이면서 이 작품이 뭔가 엄마 캐릭터로서 보여주는 이야기에 약간 이 작품만의 좀 특이한 지점?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엄마 캐릭터나 아니면 희생하는 엄마 캐릭터 이런 거 안 나오고요.
희생을 하지 당연히 엄마로서. 근데 그런 것보다 그냥 우리가 흔히 주변에 만날 수 있는 땡땡 엄마 왔어요라고 할 때 그 엄마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엄마는 막 자식을 뭐든지 다 사랑해주고 막 뭐든지 다 바쳐서 헌신해주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살짝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그거잖아요. 그 유치원생 딸을 맡겼는데 그 딸을 방치하고 남자 만나러 가서 딸이 실종된 것처럼 소동이 벌어지는 그 에피소드. 사랑은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있는 법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현 씨의 철없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어릴 때는 못 해봐서 억눌리고 억압됐던 게 폭발하는 걸로 저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을 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때는 그 억압이 무서워서 못했던 거지. 지금 상황이 그런 걸 뭔가 발산할 수 없게 했던 그죠? 거죠. 근데 지금은 지금 내 이 아드레날린에 눈이 돌아가지고 유치원 안전에 빠이 하고 간 거지 그냥. 그쵸.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거 되게 어려운 만화다라는 저는 보면서 어려운 만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잖아. 있을 것 같아.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없지 않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도 있는데 이 둘째 딸은 약간 친탁이에요. 그걸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아빠를 약간 닮았어. 네. 근데 말을 되게 잘합니다. 맞습니다. 똑똑해요. 근데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코난병 같은 게 좀 있어요, 얘가. 그 첫사랑을 만났어? 그 아저씨 진실은 하나. 그래. 빠밤빰빰 진실은 단 하나. 그럼 이제 그 아저씨가 우 하면서 이제 사실은 내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진짜 약간 그 통찰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딸 자식 같은 행동을 하는 어른스러운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동의 안 하시나요? 표정이 되게 떨떠름하신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는 게 유미랑은 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유미랑은 다른 인물이죠. 유미는 뭔가 좀 엄마가 실수를 한 게 있다. 송희연 씨가 실수한 게 있다 하면은 나중 가서 다음엔 그러지 마라고 넘어가줘요. 뭔가 좀 지고 들어가주는 한 발 빼는 느낌인데. 근데 전 참는다고 봤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압력이 차오르고 있어. 어떤 임기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 화를 안 내요. 그러다가 임기를 딱 넘어가면 딱 끊어버립니다. 가족이고 뭐고. 그쵸. 이미 작중에 그 네, 임계를 맞아요. 넘어버린 사건이 등장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많이 넘어갔지. 그래서 그렇죠. 딱 끊고 이제 아마 가장 강력한 적수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현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구냐? 이 유현이다. 유미 말고 유현? 네, 유현. 유미는 저는 그냥 얘는 풀어버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엄마 왜 그랬어? 이런 스타일인데 유현이는 그래? 내 말 듣지 그랬어. 그쵸.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 이런 걸로 다음부터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지? 번호 바꿈 그리고. 난 그런 스타일 같아. 이게 근데 뭐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한테도 통하는 이야기니까요. 근데 이거 들으니까 약간 유미가 그 K 장녀로서의 네,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게 있고 약간 유현이가 그 장녀의 가호를 받아가지고 장녀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유미는 엄마가 답답해. 너무 그러니까 싫은 부분도 있어. 근데 차마 엄마를 내치지 못하는 쪽이라면 그래도 엄마인데. 근데 유현이는 엄마인데 할 수 뭐. 있어. 끊을 수 있어.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게 저는 이 막내 천범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현이가 막내였잖아요. 그러면 언니를 보고 나도 있고 엄마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셋이서 유대가 생길 거예요. 근데 천범이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한테 관심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는 장녀니까 해야 되고 얘는 막내 아들이니까 사랑받았어. 나는 버려졌어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유현이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천범이가 있기 때문에. 천범이 어떤 친구입니까? 천범이는 이제 밸브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해 밸브를 깎는 일을 하는 이제 그 막내 아들인데 실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이제 군면제에 대한 조건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또래들은 다 도망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엄마가 골프채 갖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럼 사줘야지 하면서 이제 다 또 이야기를 들어주는. 철없는 엄마. 천범이가 나쁜 애가 아니에요. 애는 착해. 애는 착해. 근데
얘도 약간 찐탁이야. 뭐가? 약간 능력이 없어. 아, 아직 어리니까 아직 가능성은 많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뭔가 대한민국 이런 가부장제에서 그러니까 위에 둘 누나 있고 마지막 막내 아들이다? 그러면은 이게 그 떠오를 전형적인 금이야, 성격이 오기야.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좀 거리가 거리가 있어요. 있는 인물이에요. 아마 유현이한테 존나 맞았을 거예요 어릴 때.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때리고 있으면 유미가 안 말리다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잘해라 라고 하고 갔을 거예요. 전 그 그림이 딱 보여요. 그래서 약간 좀 애가 짜그라져 있어요. 그죠? 어. 누나들 무서워하잖아요. 아니, 겁도 많고 무엇보다 그냥 뭔가의 분쟁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니까 유비 같은 캐릭터예요. 아 맞아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희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빠 역할을 하고 싶어해요. 얘가 집에서 가장의 역할을 좀 하고 싶어해. 내가 그래도 남잔데가 좀 있어. 근데 아, 너무 막내예요. 맞아요. 그 엄마가 약간 그 뭔가 아내가 나 갖고 싶어 하면 뭔가 사주는 그 남편의 모습을 약간 자기가 투영하죠. 약간.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돈은 없어. 전부 다 해줄 순 없고 반만씩 하자. 약간 이렇게 되는. 근데 나름 싸가지 없게 막 나 돈 없어 이렇게 하지는 또 않고. 나 돈 없어는 싸가지 없는 게 아니지. 그건 팩트죠. 그냥. 아니 근데 약간 엄마 정신 차려. 뭔 골프채야 약간 이러잖아. 골프? 엄마한테 그렇게 맞을 것 같아? 이게 싸가지 없는 거지. 그거 유연 아니에요? 현이는 싸가지가 없어요. 네, 현이는 싸가지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첫사랑입니다. 이현의 네. 첫사랑. 아주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일단은 이 상현은 그 나름의 서사가 있어요. 이현이랑. 첫사랑이니까.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현이랑 서로 쌍방으로 좋아했었는데 그 약간 가족의 반대. 이 돈 받고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줄게. 이걸 어머니 이럴 수는 없어요. 어머니 누가 어머니야? 이런 느낌. 아니지 이럴 수는 없어요도 아니고 거절하기 너무 큰 돈이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헤어져 준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서로 쌍방으로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으나 약간 이제 서로 소식도 모르고 알아서 잘 살다가 동창회에서 만난 거죠. 재회를 했습니다. 동창회가 다 없어져야 된다. 그 약간 사실 저는 아직 아닌가? 저희는 아직 그럴 나이대는 아니긴 하지만 그죠? 그 한 40, 50대 동창회 가면 이제 거기가 그 막 불륜의 갑자기 고딩대로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음. 약간 되게 전형적인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이현이가 끌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남편은 너무 그 개차반 쓰레기잖아요. 막 폭력 휘두르고 누가 바람 봐도. 피고. 근데 굉장히 그 약간 그 똥차와 벤츠의 비유에 너무 전형적으로 걸맞는 느낌으로 한 지방엔쯤 됩니다. 좀 잘생기고 돈 많고 나한테 너무 상냥하게 잘해주고 약간 그런 그린 듯한 표본의 남자가 그죠. 이게 심지어 나한테 호감 표현을 해. 하면 이현은 이제 이거 맞나 싶으면서도 거부하지 않는 거죠. 그 똥차가 너무 똥차인데 이 벤츠도 너무 벤츠야. 옛날에는. 처럼 보이는. 네. 근데 옛날에 진짜 벤츠였잖아요. 아. 그리고 그 벤츠를 타면 현금을 줘. 그래서 내렸습니다. 뭐지? 이 택시는 현금을 주려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데 막 너 오늘 어땠어? 막 이런 거 물어봐주고. 그렇죠. 나랑 막 어디 드라이브 갈래? 그리고 백화점 가도 또 뭔가 사줘.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제공을 해주고 정신적인 위안도 줍니다. 다 충족시켜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현은 싶으면서도 끌리는데 점점 근데 얘 그냥 싱글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이렇게 한 줄기 슬슬 피어오르는데 그게 이제 둘째 딸내미 싸가지 없는 우리 유현이가 엄마 진실은 단 하나야. 그 새끼 바람임. 엄마한테 접근해오는 남자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비슷했죠. 말하긴 했어. 그러니까 심지어 중간에 그 명품백을 선물해줬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대가 없는 그런 호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거 있죠. 돼지고기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소고기는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막 조그만 거면 모르겠는데 이 막 명품백을 사준다? 이것은 좀 그래서 그 딸이 보고 엄마 이걸 명품백을 선물해줬어? 그 사람 분명히 뭐가 있어. 라고 해서 한번 직접 물어본 적도 있죠. 맞아요.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런가? 그래서 너 나랑 왜 만나? 불륜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거의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대답을 되게 애매하게. 오. 아. 약간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중요해. 막 이런 식으로. 중요하지 씨발로. 야 나는 분리를 하는데 너는 분리면 너 중요하지. 나랑 있어서 행복하지 않아? 그런 게 중요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대답하지 않고 약간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중요하지 않아. 진짜 너무 싫어. 그래서 이현이도 뭔가 그 찝찝한 거를 분명히 네. 느끼고 있는데 근데 모른 체 합니다. 그쵸. 이 상현이의 이 행동이 진짜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게 아니라 옛날에 너무 미안했는데 지금 내가 너한테 그 미안함을 아 맞아 이렇게 얘기했다. 갚고 싶어.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맞아요. 사과하고 싶어. 내가 너한테 그 옛날에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래서 그때 그러지 못해줬던 못했다. 거. 즐겨 그러니까. 뒤에 말이 좀 이상하죠? 아 그리고 뭔가 그 진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녀석 이게 목적이구나 싶은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이 녀석 역시 이거였군 싶은데 이러려고 만나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걸 또 안 해요. 그러니까 별걸 안 하니까 이러려고 만나?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야. 우리 왜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심지어 송현 씨 그거 은근 바랬을 수도 있어. 오. 제가 볼 땐 그 화장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엉망진창으로 화장하는 장면. 바랬음. 근데 저 아무것도 안 해요. 별걸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 설레게만 해. 이것은 그러니까 유현이가 이제 이것은 이 새끼 이거 뭔가 하자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근데 하자가 없어도 다른 건 할 수 있.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이제 상상에 맡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뭐랄까 이 상현이를 처음에 이제 눈여겨보게 되는 이유잖아요. 그쵸. 나이를 먹었는데 잘생겼어. 아. 미중년이 있으려면 미청년이 있어야 되고 미청년이 있으려면 미소년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현이는 약간 이현이가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리고 거의 한 30년 만에 느껴보는 그 설렘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여전히.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여전히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둘째 딸이 아니면 변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뭐 미용실 사람들, 스크린 골프장 그 그 사람들. 아저씨도 좀 역겹긴 한데요. 네. 아. 그건 이제 직접 느껴보시고요. 그 역겨움은. 네. 그게 또 이 작품 보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런 것들이 쭉 깔려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을 볼 때 어떤 느낌으로 보게 되냐. 우리가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장송의 프리레인을 볼 때 마음가짐과 사랑과 전쟁을 볼 때 마음가짐과 모두 사랑에 대한 이야기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진짜 다른데요? 이상하다. 네, 다르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작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 얘기를 인간극장에서 하면 눈물을 흘려요. 엄마를 부탁해. 네, 엄마를 부탁해 막 이런 거 아니면 막 지금 만나러 갑니다 막 이런 거나 아니면 그 가장 슬픈 이혼 얘기 퀴즈에서 보셨어요? 그거는 전 아직 못 봤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나 지하철에서 갑자기 눈물이 뚝 흐르는 그런 정도로 슬픈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였어. 네. 근데 그 여자분이 뇌졸중이 왔어. 그래서 쓰러졌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갓난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애도 키우고 병수 발동고 다 했어. 근데 병원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 병원비가 감당이 안 돼. 아. 근데 부양 가족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혼을 해야 돼. 그래서 이혼 서류를 들고 온 사람에 대한 얘기야. 와, 이거는 너무 그 아내분이 말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마비가 돼서. 근데 그 고개는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의하십니까라고 판사가 물어봤대. 그 판사가 유퀴즈 나왔거든. 그랬더니 그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음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막 울었다는 거야. 아내분이 그 말을 듣고 판사도 막 울면서 동의하십니까? 안 하면서 물어봤는데 아내분이 막 고개를 흔들었다는 거지. 그걸 듣는데 너무 슬픈 거야. 같은 이혼 얘기인데 송이혼 슬프지 않아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오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건 그냥 글자로 표현하면 같은 사건이지. 이혼이라는. 방금 말했던 앞에 그 유퀴즈에 나왔던 찾아보세요. 진짜 너무 슬퍼. 16분짜리 영상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나 보는 내내 울었어. 진짜. 사연 있는 사람 돼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아씨 어떡해 이러면서. 근데 소희연을 보면서 미치겠네 진짜. 이러면서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단어를 볼 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건 차갑지만 이렇게 컨텐츠로 바뀌면 이게 다르다 완전히. 이 송희연, 사람의 이야기가 되면. 네, 사람의 이야기가 되면. 송희연 50살 이혼 한 달차 이 작품은 댓글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냐?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수도 서울 막 부산 이런 데가 아닌 거예요. 되게 약간 그 외진 마을이잖아요. 되게 구체적인 지역성이 네, 약간 드러나는 지역이잖아요. 진주예요. 김해? 김해, 맞아. 김해와 진주 사이 막 이런 데예요. 그래서 인구가 적은 데야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거기서 생길 법한 일이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아까 그 취미가 없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이게 그 지역성도 좀 영향이 네,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죠. 허락되지 않는 것도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이현 씨한테는. 그게 이 작품을 볼 때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감정도 복합적이 되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이야. 그러니까 아까 막 그랬잖아요. 그 상현이라는 친구 이현 씨가 만났다는 걸 판에 본인이 올렸어. 그럼 남이 올렸으면 조금만 만나보지 뭐 이혼했는데 어차피 만나보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엄마 얘기잖아요. 그럼 유현이가 돼. 엄마 씨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 양쪽을 오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작품에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되게 자극적으로 느껴져. 원래 자극적인 것보다. 그게 약간 뭐랄까 저희 또래의 독자들은 약간 배덕감을 느끼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화이팅이라고 말하는 지점과 안 돼라고 말하는 지점이 싸워. 맞아요. 그 댓글 중에서 기억이 나는 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걸 또 들어왔지. 좀 공감했던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감상자로서는 답답해서 미치겠거든요. 너무 고구마야. 사이다가 없어. 이현 씨가 뺨 때리고 이런 거 안 나와요. 근데 그리고 점점 그 이현 씨를 마음껏 응원할 수도 없게 만들어요. 네. 그게 이 작품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이현 씨가 되게 불쌍하고 약간 막 동정심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인물인 줄 사회가 알았는데 잘못되었다. 근데 점점 갈수록 그것도 아니야. 이 연희가 잘못되었다.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불쌍했던 사람, 우리가 연민했던 것들은 다른 면이 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가 싫어했던 면들에서 다른 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야. 멀리서 볼 때는 연민할 수 있지. 처음에 저런 삶이면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가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왜 이름이 이현인 줄 알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답답한 거야 너무.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녹여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작품 올라왔을 때 이 작가님 아시냐고 제가 막 물어봤거든요. 주변에. 아무도 몰라. 진짜요? 네. 누구야? 뭐야 이거? 아니 그림을 보면 많이 그려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엄청 밀도가 높은 그림은 아니죠. 네. 그리고 선 쓰는 거 보면 알잖아요. 아니면 초고수거나 그걸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모르고 나보고 오히려 작가님들이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 알아요? 라고. 작가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이 작품. 그래서 한동안 화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자 작가님이 추천하셨을 때 네.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래요? 그럴 만한 작품이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기술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걸 눌렀지 했는데 누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나도 잘 몰라 왜 눌렀는지. 근데 누르고 있어. 답답해 미치겠는데 다음 화를 봐야겠어. 아유 내가 진짜 이걸 내가 끊지 하면서 다음 주에 걔가 똥을 끊지 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다. 엄마들이 막장 드라마 보는 게 이런 맛이었나 봐. 그럴 수 있죠. 그런 맛인 것 같아. 근데 이거 보면은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현이라는 캐릭터를 한 가정의 엄마로서 봐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한 명의 여자로서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저는 괴리감이 와가지고 뒤에 다음 주 화가 기대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에 이걸 어떻게 끊어내고 싶다라는 감정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양분될 수 있는 건가요? 정체성은 여러 개일 수 있죠. 여러 개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어도 여러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뭔가 완전 무결한 성스러운 엄마와 그러니까 그걸 분리하려고 하는 게 뭔가 그거 의미 없어 약간 이렇게 말하는 그걸 말하기 위한 작품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왜 우리가 복합적인 캐릭터 되게 좋아하잖아요. 모두 복합적이야. 단 한 사람 남편만 빼고 전 남편만 빼고. 심지어 그 전 남편이 만나고 있는 그 여자도 약간 복합적인 캐릭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남편만, 왜냐? 남편은 처음에 딱 쓰이고 버려질 거거든. 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버려질 줄 알았어 라고 생각했지. 계속 쓰이더라. 계속 나와. 그리고 계속 쓰레기더라. 전 그래서 남편이 제발 건강하게 오래오래 아파도 좋아.
너무 심각하게 아프지 말고 갑자기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급사해라. 아, 무슨 굉장히 데스노트예요? 구체적이다. 아, 왜냐하면 얘가 쓰러져서 마비 걸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애는 걔 아. 버릴 거거든요. 근데 그쵸. 송희연 씨는 그러니까 나 이게 너무 무서워. 제발 급사해라. 한 번에 죽어라 제발. 이렇게 돼. 라고 생각하는 나를 딱 밖에서 보는 메타인지를 딱 해보면 아 나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걔 아프면 그 재혼한 그 사람이 돌봐줄까? 아니죠. 아닐 거야. 아닐 거예요. 그럼 누가 돌봐? 우리 유미가 돌봐요? 유현이가 돌봐요? 아니면 뭐 갑자기 이 범철이가?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배우자가 아팠을 때 이혼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프면은 이혼율이 별로 낮지 않은데 아내 쪽이 아프면은 이혼율이 치솟는 그런 통계 자료가 네. 있습니다. 나의 조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이 아프면 아내는 병수발을 들고 계속 있는데 아내가 아프면은 남편은 버리고 떠난다. 네. 뭐 아까 말했던 되게 감동적인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 그걸 떠올리면서 다 그렇겠지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너무 약간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아니 이혼할 때도 그 왜 친가 쪽에 연락을 했을 때 뭐 우리 기호 불쌍해서 어떡하냐 젊은 여자랑도 살아야지. 근데 다음에 김치하는 거 알지? 안 그러와. 나 그 김장 에피소드에서 꽂혔어 이제. 이씨 한을 개세게 넘네 진짜. 얘. 근데 제가 거기에 긁혔던 이유가 뭐냐면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 진짜요? 어떤 쪽? 어느 쪽에? 불린 쪽. 미친 거 와.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로 있어. 현실에 있다니까 이런 게. 진짜 언제나 현실은 픽션보다 더하다. 네. 그 친구가 한 2년 전이었거든요.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김장하러 와라. 이혼한 지 2년 지났는데. 장난치나? 이혼했는데? 네. 그 친구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갑자기 나한테 쌍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시발 왜 나한테 지랄이야? 그런데 설명을 듣고 나니 그럴만했다. 걔가 분을 못 이겨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었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너무 현실적이에요. 무서워요 이 작품 저는. 저한테는 공포물이에요. 제발 급사해라. 얘를 계속 등장시키고 살려놓는 게 남편을. 난 그게 너무 무서워. 계속 잊을만 하면 나오잖아요. 맞아. 그니까요. 난 그게 너무 무서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현 씨의 그 멘탈리티 내 탓이요. 딱히 천주교 신자는 아니신데. 근데 그게 잘 빠져나가는 일종의 회피형의 전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죠, 완전 회피형이죠. 네, 너무너무 회피형이고 내가 회피형 컬렉터를 하다 작품에서도 회피형 컬렉터를 하는 걸 알아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전형적이에요. 그쵸.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보는 내내. 물론 그렇게 된 배경이 있긴 아무죠.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 작품에서는 그냥 얘네가 문제야라고 하지 않고 이 사회의 이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배경에 은은하게 깔아놓고 저 배경에 이렇게 뒤에 약간 가우시안 블러 먹여가지고 가우시안 블러 나와 이게 계속 가부장제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는 문제, 또 가해자가 되고 있는 이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진짜로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댓글에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그런 파괴력이 있는 작품이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진이 강이 훅 떨어지네. 그래서 이런 답답한 이야기에 끌리는 이유가 뭐냐? 왜 끌릴까요? 안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얘기. 네, 힘들었어요. 네, 답답한 얘기 안 좋아하시잖아요. 힘들죠. 네. 근데 왜 재밌을까요? 왜 우리는 유튜브에서 피지 짜는 영상을 전 안 보는데 3천만 뷰가 나오고 있고 그게 막 왜 그럴까요? 대부분 뭔가 중국의 사이다를 원하기 때문에. 그쵸. 진짜 이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남의 고통을 즐깁니다. 남의 고통이 즐거워요. 세미님은 그게 되게 낮은 성향이고 저도 그게 낮은 성향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반대로 사람들은 고통 약간 마조이즘적으로 고통을 그거예요. 즐기는 거 아닐까? 그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고통받는 나를 즐기는 거야. 이게 뭐야 으아, 너무 싫어. 다음아. 으아, 미치겠어. 다음아. 근데 이게 대중픽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끌리면 확실한 다음화를 누르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고 있고 꾸준히 인기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옛날 만화 중에 부캐별 뭐 테르미도르 막 이런 김혜린? 김혜린 작가님이 계시는데 이 작가님의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공을 진짜 개같이 굴려요. 그 부캐별이 데뷔작이거든요. 사환가에서 주인공이 모함 받아가지고 고문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슴에 인장 찍히고 막 채찍으로 존내 맞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사람들은 사실은 즐긴다. 주인공을 굴리는 게 왜 명작이겠습니까? 부캐별 개명작이에요. 테레비전도 개명작이에요. 그런 작품들 제가 뭐 자주 꺼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루네헤드 윈터러. 그쵸. 그것도 고통받는 주인공 하면은 베르세르크나 베르세르크. 도쿄굴. 전 그 정도까지는 취향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잔인해요. 그거는. 아무튼 그렇다. 근데 또 이 작품은 그렇게까지 막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약간 주인공을 엄청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넣고 약간 그거를 봐 얘가 얼마나 불행한지 약간 이런 류의 작품은 또 아니긴 근데 해요. 그건 판타지잖아요. 이거 현실에 있잖아.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저한테는 아까 말했던 그 모든 작품들보다 이게 더 무서워요. 이건 이제 좀 있으면 내 친구들 얘기야. 그게 너무 무서워. 제발 전 남편 급사해라라고 빌고 있는 내가 누군가의 죽음을 이토록 간절하게 빈 적이 없어. 제발. 있긴 하구나. 최근에 좀 있긴 하구나. 12월 3일 이후로 있긴 한데 네, 아무튼 제발 급사해라. 제발.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었다. 전 남편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조라는 말 아세요? 조? 조조?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살짝 혐오 표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거든요. 그래도 사랑하시죠? 대충 맥락이 이해되시죠? 네네네. 예. 이제 그거를 줄여서 약간 그런 막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막 하소연 글을 해. 그래도 글에다가, 사랑하시죠? 네. 어조 약간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도 사랑하시죠? 이제 그래서 놀리듯이. 이것도 풀 안 쓰고 그냥 조?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맥락은 전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남친 욕을 엄청 해놓고 그럼 헤어지면 되겠네. 헤어져. 그게 너를 위해서 좋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뭔가 그게 진짜 그래. 으깨어 버려야 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은 만나라. 막 저 그런 친구들한테 들려주는 노래가 있어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그러니까 그거를 유치원 때 뗐어야 돼요. 나 이거다. 우리 집 이거다. 어쩌라고. 진짜 이게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해. 상대평가하는 거랑 방금 그 말씀하신 자기의 고통을 전시하는 거. 고통 아닌데 전시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고통을 찾아서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있는 거라고. 근데 전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여성들이 뭔가 자기 남편이 뭔가 뭐 특히 불륜을 저지른다던가 뭐 아니면 뭐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혼인지 뭔가 아무튼 이별을 하든지 뭔가 완전히 끊어낼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있죠. 약간 그런 걸 지어내고 또 근데 그래봤자 안 헤어질 거잖아.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현 씨가 그동안 가졌던 직업들보다 더 좋은 직장을 지금 가질 수 있을까? 더 나은 직장을? 없을걸요? 그런 문제. 숙련되지 않는 노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자리가 대부분 중년 여성에게 몰려있다. 이런 문제들. 이런 것까지는 안 들어가요. 이 제품에서는. 왜냐? 아직까지 몸이 건강해. 그쵸. 그리고 자식들이 이제 막 장성했어. 셋이나 있어. 정황 안 되면 자식들 집에서 얹혀 살 수 있어. 1년씩 돌아가면서. 뭐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진짜 시리어스한 문제까지 들어가지 않지만 그 직전까지는 보여줘. 좀 그런 점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훌륭한 작품이에요, 진짜. 다만 Please don't try this at home. 이 작품을 보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 그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녹음 더 하실 말 있으신가요? 되게 간만에 뭔가 작품 리뷰를 한 느낌이 드는데요. 당신은 그게 맞아요. 뭔가 역시 혼자 볼 때보다 같이 봤을 때 뭔가 효용이 있다고 느끼긴 합니다. 특히 이 작품은 그런 작품이야. 네. 특히 원래 어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저 나쁜 년 저거 이럴 때 이게 감정이 도파민 폭발하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같이 욕해서라기보다는 뭔가 다양한 해석들과 네. 처음에 봤을 땐 솔직히 그 뭐지? 그 두 분이 약간 저를 소환하셨잖아요. 네. 원래 두 분이서 하려다가 맞아요. 안 되겠다, 오셔야 될 것 같다 이래서 봤는데 나를 왜 불렀지? 솔직히 공감되는 작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좋은 취지다 이런 작품 있을 수 있지 했는데 점점 송희연 씨의 다채로운 면모를 보면서 원래 누군가의 삶을 너무 가깝게 들어가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걸 느끼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인생의 맛이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정호님은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 네? 뭐라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다만 다음화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2번씩 했으면 좋겠어. 이거 그 빨리 뒤가 끝나게. 너무 궁금해요. 짜증나게. 그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어. 이거 뭔가 오래 갈까요? 저 한 50화쯤이면 끝날 것 같아. 근데 그 남편이 죽잖아? 그럼 오래 감. 왜요? 남편이 안 죽으면. 남편이 안 죽고 와병 중이면 오래 감. 와병 중.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송희연 50세 이혼 한 달 차. 이제 한 달 넘어서 반년째 가고 있죠. 네. 송희연 이혼 반년차. 네. 빨리 그 이혼 후유증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중년의 러시가 너무 길다. 이현 씨. 송희연 이혼 이 중년의 위기야 이거. 중년의 위기. 송희연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